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가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는 이탈리아 출신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1년간 머물러 본 한국 덕분에 일본에서 받았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왜 이탈리아인들이 한국과 정서가 잘 맞는지 알겠다면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에 갔다가 상처를 입었지만 한국을 만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 고등학생 때 제 주변 환경이 모두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인해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일본 주재원으로 몇 년간 파견 다녀오는 일은 아버지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저에게도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높은 실업률로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들이 넘쳐나고, 이런 상황에서 해외 대학을 졸업한 뒤 이탈리아로 오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밝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요인을 두고 고민 끝에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알제리 출신이시거든요. 때문에 저는 흑인계 쿼터 혼혈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입니다. 4분의 1이 흑인인 혼혈이라 이탈리아에서 학교 생활하는 게 절대 쉬웠다고는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친한 친구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차별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서 참 힘들었던 학교 생활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 가는 게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온 가족이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이 기대되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인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저는 일본에 가기 전부터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문법도 어렵고 말하는 방식이 이탈리아어와는 너무나 달라서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 짧은 4개월이라는 기간 일본어를 배웠고 기본적인 대화 수준은 가능한 상태에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평범한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일본인 친구들은 저를 신기하듯 쳐다봤죠. 이곳에서 새로 친구를 사귀고 일본에 적응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완전한 백인이 아니었고 흑인의 피가 4분의 1이 섞였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약간 별종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백인과 일본인의 혼혈에 대해서는 로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흑인 피가 섞인 경우 그런 환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친구들은 뒤로 배척당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일본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사업적인 목적으로 일본을 찾았다가 정착한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많은 관계로 학교에서도 혼혈인 친구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백인과 혼혈인 친구들은 엄청난 인기를 타 인종과 혼혈인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는 일본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의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외면하고 때로는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두려워졌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매일 느끼던 차가운 분위기와 또래 친구들의 냉대는 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아서 고민도 깊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가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의 상황보다는 나았습니다. 강제로 같은 교실에 항상 머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친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덕분에 고등학생 때의 끔찍한 기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일본인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했고 동아리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맥을 넓혀가기도 했는데요. 제가 겪고 있던 대인기피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충격을 받게 된 일 때문에 그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듯한 일본인 친구들이 알고 보니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행동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제 무례함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제 뒷담화를 했다면 이해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제 출신을 가지고 비하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대학에 진학해서도 여전히 일본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부모님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는 점인데요. 일본 사회에서 꾸준히 사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완전한 백인인 아버지는 일본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듯했고 특히 추후 고위직까지 승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교 활동에 참석했고 나름대로 지위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어머니도 다른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고 부모님은 늘 우리는 일본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냐며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모님의 사교 모임에 자녀의 자격으로 참석하면 모든 일본인 어른들은 저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여주기도 하고 저 역시나 대접받는 기분이었는데 모든 게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죠. 부모님은 이것 봐. 일본에서 외국인들은 손님이고 일본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해 라면서 저에게 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만 해주실 분이었습니다. 속으로 그 조언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만 겉으로는 말할 수 없었죠. 아마 그 일본인들이 집에 돌아가면 이탈리아 출신의 그 부부는 지나치게 자만하다는 등 수많은 뒷담화를 할 게 분명한데 그걸 굳이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더 잘 표현해서 그런지 일본의 어른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었죠.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일에 바빴고 저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저 역시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게다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탈리아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학교 생활이 쉬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그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아예 외국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 학교 밖 일본 사회에서는 오히려 일본인들이 저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인 친구들에게 당했던 것을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각종 매장에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버벅이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항의를 해본다던가 하는 치사한 짓들을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인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쩔쩔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걸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아니고 건전한 취미가 될 수 없기에 이런 행동들도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즐길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인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다는 걸 알고 있었고 대체 왜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잘 맞는 취미가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알고 보니 몇 년 사이 한국 문화가 일본뿐만 아니라 먼 바다를 건너 북미와 유럽 대륙까지 그 인기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일본에 적응하기 위해 일본적인 문화 이외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일본적인 것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 동안 세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문화들을 하나씩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부터 드라마, 음식 그리고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어느새 제 유튜브는 한국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음악까지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코멘트 방송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대단했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은 넘쳐났습니다. 저 역시 취미로 한류 문화를 시청하고 감상하는 게 되었고 그때부터 외로운 시간은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일본인들과 지내는 게 쉽지 않고 가치관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게 힘들었지만 꾸역꾸역 일본에서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졸업을 1년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힘겨워서 벅차더군요. 때문에 마지막 졸업학기를 시작하기 전 저는 힘을 낼 충분한 원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고 과감하게 혼자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고 한국에서의 경험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분위기는 일본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이거나 과하게 의존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일본에서 일본어를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 행세를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완전히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쩔쩔매는 한국인들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는 필요한 것을 설명해주고 말해주되 담백한 설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저를 단순히 손님으로만 생각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런 모습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는데요. 한국에서 뭔가 사람들의 냉소한 듯 하면서 또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모습에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어디를 가던 외국인 손님으로 생각하지, 손님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서는 저를 그냥 손님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당연히 외국인인 걸 알고 있지만 그걸 굳이 생각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 자체로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나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풍경에 넋이 나갈 정도로 감탄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했죠.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우울한 감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기분,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못했고 일본으로는 절대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온몸이 그걸 느끼고 있었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온전히 평온한 마음과 한국에서는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제 마음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마음속 한켠에 계속 무언가 걸리적거리고 우울한 마음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여행 잘 다녀왔냐며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을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부모님과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생각보다 일본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아셨다며 어머니는 굉장히 속상해하셨고 아버지의 제안으로 어차피 일본에서 남은 한 개학년을 곧바로 마치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한국어도 배우면서 쉬다 오는 게 어떻겠냐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신나서 갑자기 환호성을 질러 부모님이 놀라시기도 하셨죠. 그런 일들을 통해 결국 한국의 한 대학교 어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입학 승인도 금방 얻게 되었습니다. 비자가 준비되고 한국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일본의 대학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 사귈 수도 있었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저에 대해서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출신으로 인해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례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 현장에서 곧바로 저희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실수에 대해서 곧바로 지적을 해주었으면 해주었지. 속 안에 품고 있다가 다른 데서 제 뒷담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실수 때문에 잠시 화를 내더라도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몰랐다고 하면 언제 화냈냐는 듯이 다시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늘 조심하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정말 쿨하게 넘어가는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확실히 이런 면에서 성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가 성격이 급하고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는다며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좋은 걸 넘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심지어 보행자보다 차가 우선인 것 같은 한국인들의 급한 운전 습관도 이탈리아와 똑같은 것 같아서 사람을 제대로 안 보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보고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그냥 욕 한마디 해버리면 그만인 이 분위기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제게 꼭 맞은 옷 같았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어학당의 외국인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해서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 역시나 한국인 남자를 소개받아서 잠시 사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커플끼리 짝을 맞춰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여름에는 계곡에도 놀러 가보기도 하고
워터파크에도 가보고 번지점프를 하러 가보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1년은 저에게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신나게 노느라 어학원에 결석하는 날도 꽤 많았지만 한국어 실력은 정말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저에게 좋은 선생님과 같았으며 다른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다국적의 외국인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모두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즐기는 시기가 있다면 마치 지금이라는 듯이 매일같이 한국에서는 즐겁고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래전 이탈리아를 떠나며 일본으로 갔을 때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한국에서 그걸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모나 배경에 상관없이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국을 떠나게 될 때에도 당연히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에서 너무나 잘 즐기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즐겼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을 만큼 한국은 저에게 큰 힐링이 되어준 나라였습니다. 친구들을 떠나는 것도 아쉬웠지만 이탈리아를 떠날 때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2~3시간이면 한국에 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또 다른 국적의 외국인 친구들도 일본에 놀러 오면 제가 일본을 구경시켜주기로 약속도 했어서 잠시 떨어지는 것이지 이별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경험한 1년은 저를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일본에 돌아왔지만 그전처럼 주변 일본인들 눈치를 보는 습관이 없어졌는데요. 한국에서 행동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했고 누가 나를 뒤에서 욕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찾아가서 나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했냐며 큰 소리로 따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교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저를 뒷담화한 일본인 학생에게 찾아가서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인 학생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걸 크게 부끄러워하는 듯 했으며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뒷담화를 당했어도 피해자는 그게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제가 하는 이런 과감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지만 막상 이렇게 마음먹고 큰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오히려 분위기는 피해자 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배워온 자신감 덕분인지 남은 일본 대학에서의 학기도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리더를 따르는 게 동물의 본능인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린 제 성격 때문에 저에게 다가오는 일본인 친구들도 생기기도 했고 덕분에 아주 무난하고 평범하게 대학을 잘 졸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아버지도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제 졸업장 때문에 1년 정도 더 일본에 머물러 주신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저는 일본 대학의 졸업장과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 덕분에 어느새 영어까지 4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인정받아 이탈리아에서 평범한 사회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었는데 오랜 기간 머물렀던 일본에서의 경험보다 한국에서 겪었던 강렬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더 기억에 남고 한국에서의 추억 덕분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종 이탈리아인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정서에 잘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죠.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과 일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 대답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인들이 한국보다 일본을 조금 더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그게 역전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